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크게 이제 5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상담의 현황이 어떤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국 상담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담의 표준화, 그리고 이제 상담의 법제화, 상담의 전문화, 이 3가지를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제 상담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시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상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는 것들은 많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축사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소년 또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학업상담, 진로상담 뿐만이 아니고 정신건강에 문제들이 많아서 자해와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대인관계 문제, 정신건강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카운슬러 협회에서도 그런 전문 상담 관련된 연수와 자격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많은 상담 자격이 발급되고 있는데 과연 그 상담 자격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상담 자격을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상담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 상담인가, 또 무엇이 전문적인 상담인가,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또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 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 그리고 또한 여러 상담계에 있는 분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상담 자격을 만들어서 발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회 분야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상담과 관련된 행정을 맡으신 이제 정부나 혹은 국회의원들이나 볼 때 저희 상담 분야가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 자격, 전문 상담교사라든지 진로 진학 상담교사라든지 혹은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이런 국가 자격이 일부 있고, 또한 다양한 민간 자격이 있는데, 그런 이제 국가 자격을 통제하고 있는 법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법률들도 저희가 연구들을 통해 보면 한 100여 가지 이상의 법률에서 이 상담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법률사항의 상담 혹은 상담자, 상담기관도 일관된 기준이 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이 근거할 수 있는 이제 법률, 또 상담의 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자격이 부족한 분들 혹은 자격이 전혀 없는 분들도 상담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실제적으로 가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얘기들이 일반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있고, 또 상담 전문가들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전문가의 역량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밝히고, 또는 그런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한 우리 한국 상담의 현황이고, 우리 카운슬러 협회를 비롯한 많은 상담 관계자분들께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무엇을 우리 한국 상담이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혹은 우리 카운슬러 협회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상담의 표준화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또 상담학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될까, 또 최근에 국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에 우리 상담이 관여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NC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그림, 바로 첫 번째 있는 이 생활지도, 상담, 심리치료가 각자 독자적인 영역도 있지만 이렇게 중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익숙해져 있고 이것을 동의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의에 대해서 또 다른 식으로 상담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라고 해서 박성희 교수님께서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지도, 인성교육, 심리치료, 또 뭐 교육, 자아실현, 진로지도 등에 다 골고루 관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병렬적으로 생활지도, 상담, 심리치료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관련돼서 조력하는 활동, 여러 가지 영역에 공통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자라는 것이 박성희 교수님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도 상담,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 상담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중에도 나가다 우리 보면은 부동산 상담, 미용 상담, 재정과 관련된 상담, 혹은 이렇게 운명 상담 이렇게 해갖고 철학관에서도 많은 상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상담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상담 혹은 심리 상담, 이것이 동일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럼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뚜렷하게 제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13년도에 우리 한국상담학회에서 상담학 총서를 낼 때 거기에 관계됐는데, 그것을 이제 개정판이 이제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2013년도 때에도 이 상담을 어떻게 정의할까를 이제 여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이후에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사람들의 바람직한 변화를 돕는 과정이며, 이것은 이제 박성희 교수님이나 김영태 교수님이 하셨던 정의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 상담, 즉 이 일반적으로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라는 것과 구분되는 전문 상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국가 수준의 제도와 법률에 기초하여 제도적으로 공인된 상담 교육과 검정 과정을 거쳐서 전문 상담자 자격을 취득한 상담자가 학문적 기초가 있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에 근거해서 공식화된 상담 목표를 효과적인 절차와 방법을 활용해서 윤리적인 규범을 준수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좀 복잡하지요. 잠깐 이거를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상담자에 대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국가 수준의 제도와 법률에 기초해서 제도적으로 공인된 상담교육 검정과정, 전문 상담자 자격 취득이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도 법률에 기초한 상담 훈련과 또 상담 자격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상담교육 검정과정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전문 상담자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상담자의 조건이다 라는 것들을 말했고, 그 다음에 상담 행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학문적 기초가 있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에 근거해서, 즉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제 접근 방법들을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에서도 배우는 한 10가지 뿐만이 아니고 창의적인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이제 쏟아지고 있고, 그것을 활용해도 사람들이 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문 상담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학문적으로 검증된 이론 내지 접근을 활용해야, 그래야 이것이 전문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식화된 상담 목표를 효과적인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여, 즉 우리가 상담을 진행할 때는 우리가 이제 사례 발표할 때 많이 쓰고 있는 상담 사례 개념화라고 하는 일정한 이제 틀이 있습니다. 즉 그런 방식으로 상담 목표를 공식화해야 되고, 그리고 효과적인 절차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검증된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거기에 중요한 것이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제안을 했는데, 저의 제안이 다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상담이라는 것과 우리 상담 전공자 혹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을 구분해서 제한 내지 규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상담을 어떤 표준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저는 그 저서에서 이 상담학이라는 것이 좀 이런 일정한 틀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담 접근을 얘기할 때 집단 상담도 있고 인간 중심 상담도 있고
청소년 상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한 분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류의 기준을 잘 살펴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제 상담 쪽에서 뭐 상담 철학이나 상담 사회학, 상담 공학 이런 것이 없지만, 상담 학문이 제대로 발전한다면 교육학이나 혹은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 이런 분야의 세부 영역처럼 좀 구분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걸 이제 상담 일반이라고 해서 몇 개를 이제 넣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담 접근들을 상담 이론이나 접근에 넣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상담 방법부터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뭐 비대면 상담 이렇게, 또 상담 대상으로서는 아동 상담, 청소 상담, 성인 상담, 내용으로 심리, 진로, 학업, 뭐 현장으로서 학교, 대학, 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담을 구분한 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우리 상담자들이, 아, 나는 학교에서 상담하니까 이제 상담 현장으로는 학교 상담이겠죠. 그러나 나는 학교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내 주 접근은 집단 상담이야. 그리고 집단 상담에서 나는 이제 청소년, 학교에 있으니까 청소년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상담 내용으로서는 주로 진로 상담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담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딱 틀을 가지고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상담을 표준화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NC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NCS는 영어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기본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상담에 적용한다면 이 상담 현장에서 우리 상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소양의 내용을 국가가 표준화, 체계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NCS 쪽에서는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식기술 태도가 이렇게 막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상담 현장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직무능력 표준, NCS를 적용하게 되면, 아, 여기에는 이런 지식이 필요하네,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해,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리되는 것을 교육훈련할 때, 즉 상담사를 교육할 때, 그리고 상담사에게 자격을 부여할 때, 그 상담사를 채용하거나 우리 직장에 들어가서 계속 뭐 5년차, 10년차 할 때 어떻게 내가 발전해 나가지 하는 경력 개발에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담 분야는 우리 NCS 분류상으로 볼 때 대분류, 07, 사회복지, 종교에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중분류 2번 상담이라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중분류 상담에는 소분류로서 직업상담 서비스, 청소년지도, 심리상담 이렇게 3개의 소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전문상담이라고 특화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 직업상담 서비스 중에 01번 직업상담, 청소년지도 중에서 02번 청소년 상담복지, 심리상담 중에서 01번 심리상담, 이렇게 크게 3개의 세분류가 우리가 말하는 전문상담에 관계된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심리사회적 문제해소 및 성장을 위해서 전 연령의 개인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전문적 상담력에 기초하여 심리교육 및 예방심리치료 등을 수행하는 일이다. 네, 내용이 좀 많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이런 정의가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상담 NCS는 2015년도에 개발됐는데, 당시에는 12개의 능력 단위가 개발되었습니다. 능력 단위라고 하는 것은 심리상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 상담 안내, 접수 상담, 내담자 의뢰 연계 등등등 해서 상담자 훈련까지가 이렇게 12가지가 2015년도에 개발됐고, 올해 지금 능력 단위를 9개 더 추가해서 현재는 이제 1차 완료됐고 현장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즉 심리상담 홍보, 사례 개념화, 집단상담 개발 등등 해서 비대면 심리상담까지 총 현재 21개의 능력 단위가 개발되어 있는, 이 말은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이 이렇게 국가 수준에서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능력 단위 요소라고 해서 심리상담 안내라는 것은 심리상담 신청, 응대하기, 절차 설명하기, 접수하기, 관리하기 등 이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이렇게 또 제안을 해놨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이 국가직무능력과 관련된 홈페이지에 저희가 개정한 것들이 올라가 있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9월 초까지 이렇게 한 달 동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견을 주시면 이런 심리상담 분야의 개정에 우리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하나 좀 더 이제 들어 놓은 것인데, 여러분들 익숙하신 개인 심리 상담 혹은 개인 심리 치료 상담에 대해서도 이렇게 능력단의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상담에 가지고 문제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상담 구조와 상담 관계 형성, 목표 및 전략 세우고 상담 진행, 종결, 상담 성과를 평가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상담 구조화 우리 많이 잘 알고 계시죠? 구조화가 과연 뭔데? 라고 할 때 진행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상담 계약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윤리 강령에 따라서 비밀 보장 원칙과 예외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세하게, 자, 상담 구조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상세를 해놨기 때문에 상담의 표준화라고 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심리 상담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교육을 만약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제 박사 지도 학생이 박사 논문으로서 이 NCS를 기반해서 학부 상담학부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NCS 심리상담을 기초로 해서 쭉 교과목을 개발해 봤더니, 지식교과목 5개, 기술교과목 4개, 그걸 혼합한 것 2개, 태도과목 하나, 이런 식으로 교과목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 상담자를 양성할 때 어떤 교육을 NCS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NCS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자격 기본법에 이렇게 NCS를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는 이제 이 NCS 그 홈페이지 상에서 이 NC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즉 국가기술 자격이라는 것들을 만들 때 이 NCS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 표를 제안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 기술 자격으로서 NCS 쪽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볼 때에 임상심리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직업상담사라는 것이 현재 기술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상심리사는 심리학회가 운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상심리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격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을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지 등이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과 2급을 이제 검정형, 즉 시험을 봐서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과정평가형이라고 해서 또 일정한 시간을 이걸 양성하고 있는 학원 같은 곳에서 좀 이수를 하면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가 1급과 2급이 다 이런 과정평가형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내용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NCS 심리상담을 활용해서 직원, 즉 모집하는, 즉 기관에서, 시설에서 사람들을 모집할 때 이 NCS를 활용해서도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가 내가 이 영역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혹은 내가 채용하는 관점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지 하는 것들을 체킹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로서 NCS 그 자료집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예를 들었던 상담 구조화하기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 아까 이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잘하고 있을까, 얼마나 잘하고 있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5점 척도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표가 있는데, 이걸 활용하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고, 혹은 내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이런 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영역에서 이만큼의 능력 수준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영역인 이제 상담의 법제화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담 법제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상담법에 대한 관심이, 우리 학교 상담법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 상담 전 분야를 관장한다고 볼 수 있는 심리상담사법은 어떤 게 이제 제한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 NCS, 좀 전에 소개해드린 NCS를 기반으로 심리상담 국가 자격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학교 상담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9년도라고 생각되는데, 이 학교 상담 진흥법과 학교 상담 지원에 관한 법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국회의원들의 회기가 끝나면서 이제 폐기가 됐었고, 이철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회기에도 동일한 법을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계속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2009년도에 학교상담 법제화 방향 탐색이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학교상담법에 대한 이제 관심을 또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들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엄균성, 엄기영, 이문미 등 많은 분들이 학교상담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부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학교 상담인 이제 위 프로젝트 쪽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위트김센터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문상담교사 협의, 아까 이충수 회장님 이제 인사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에서도 계속 이것에 관심을 갖고서 뭔가 이제 안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교육부에서는 하여튼 올해나 내년 되면 반드시 이걸 학교상담법을 만들어보자 하는 노력들을 이제 하고 계신데, 아직은 이제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상담법, 이 상담법제화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때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신건강 상담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현재는 민간 자격에 불과합니다만, 여러 개의 민간 자격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만, 이게 추진되는 과정은 이 제도적인 과정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당시 이제 정신보험법, 지금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법 이렇게 좀 이름이 길게 바뀌었습니다만, 당시 정신보험법이 개정되는 어떤 움직임 때 이제 여러 우리 상담 관련된 단체들이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보험법이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인데, 그것이 일반 국민까지 다 관장하는 것으로 확대되려고 하면서,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시민상담, 전문상담을 다 밑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 당시 반대 움직임을 하면서, 근데 반대만 해서는 만약에 저 법이 진짜 통과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통과될 때 우리 심리상담 분야도 혹은 전문상담 분야도 그 법에 포함시키자라고 하면서 정신건강 상담사라는 자격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법에 넣으려고. 근데 법에 넣으려면 미리 이미 이제 그런 자격이 시행되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그럼 우리도 한번 그걸 만들어 보자 해서 정신건강 증진 전문상담사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서 4개의 큰 단체들이 모여서 그걸 이제 시행을 하고, 또 공청회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도움도 받고, 또 정신보험법 일부도 개정하면서 이것을 진짜 그 법안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현재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법이라고 되면서, 거기에 여전히 그 법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정신보건 전문 요원들이 이제 이걸 수행하는 것으로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NCS 또 역시 이제 어떤 그런 공식적인 국가의 표준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제화의 하나라고 이제 생각돼서 여기다 내용을 넣었습니다. 2013년도에 직업상담, 14년도에 청소년상담 목지,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심리상담이 개발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NCS 중분류 상담이 신설됐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릴 때 상담이라는 중분류의 청소년 지도와 직업상담 지원, 그 다음에 심리상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중분류의 상담이 들어간 것이 2015년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였던가요? 요 아래에 이제 청소년이나 복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중분류로 된 것이 상당히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후도 계속 이제 상담 분야 쪽에서 이 NCS 관련된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법으로서의 상담법, 즉 이제 상담 여러 분야를 다 관장하는 법으로서
이 상담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2013년도에 이제 이런 연구가 나왔었고, 2016년도에 김정민 교수님의 연구, 그 다음에 법무법인 서희에서 작년도에 이런 기초연구를 통해서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 법무법인 서희의 이 연구안은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양 학회가 후원을 해서 2년간 지원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법률안이 이렇게 나와서 올해 한국상담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도 있었고, 또 우리 어제까지 있었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토론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명운동, 즉 이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 국민이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명운동도 했었고, 또한 이제 상담진흥학회라는 또 창립했고, 또 상담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8월 8일, 8월 8일이 팔자가 두 개가 서로 마주보는,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마치 상담과 유사한 어떤 형태다라고 해서 저희가 8월 8일을 상담의 날로 이제 지정해보자 해서 저희가 2017년부터 상담의 날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면 우리가 국가에 이걸 날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청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우리 달력에 오늘은 무슨 날 이렇게 이제 달력 아래 이렇게 표시가 되는 방식으로 상담의 날이 8월 8일 아래에 명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국가가 아직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국민적으로 상담이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이렇게 2회, 3회 계속 지원을 해왔었고요. 작년에 4회 상담의 날을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잘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우리 상담 분야와 연관되는 상담 분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전문 상담 영역에서 약간 이제 연관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여러 이제 법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진로 상담교사와 관련된 진로교육법이 이미 이제 통과가 돼서 시행되고 있죠. 또 장애인 재활 상담사라는 것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 학교사회복지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복지사는 저희와 영역이 다른 것이지만 연관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명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2019년도에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리상담소의 개설 운영에 관한 규제 법안이 있습니다. 즉 이것 역시 정신건강증진법의 어떤 하위 항목으로서 일반 심리상담소에 대한 어떤 규제 법안을 제안했던 것인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계속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들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이것이 우리 심리상담 혹은 전문상담 영역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혹은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그것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상담계에서 아주 뜨거운 주제였었던 우리 한국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서 수행했던 심리서비스 입법연구에서 심리사라는 자격을 만드는 관련된 이제 연구가 있었고, 그래서 법안이 공개가 되면서 우리 상담계가 아주 뜨겁게 논란을 지금도 역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상담과 관련된 법안이 현재 진행되어 온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기존의 우리 상담사와 관련된 법안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하는 것인데, 우리 이제 김영근 교수님 등 여러 명이 함께 참여했던 2012년도에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상담사는 어떻다라는 이제 제안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담사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심리평가부터 개인 상담, 위기개입, 자문 등등등을 이 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제안했고, 또 여기는 이제 이게 이제 상담 행위 제한 이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상담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등록된 상담사도 상담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말은 여기서 이 법에서 제안하는 상담사는 일종의 면허라는 거예요. 면허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 면허 생각해보면 그 의사라고 하는 자격이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이건 불법이 되는 거죠. 마치 이제 그런 식으로 상담사를 규정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진 교수님이 2016년도에 발표한 논문에도 역시 이제 이 법률을 이제 제안하셨는데, 여기도 역시 상담은 이런 거야, 상담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제안되어 있고, 상담의 자격은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제안해요. 즉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법마다 그것의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꼭 필요가 없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이 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셨고요. 시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무법인 서의에서 작년에 제안했던 이제 거기서는 심리상담사법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심리상담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사항, 즉 여기도 이런 면허로서의 상담을 이제 추진하는 것이죠.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사라고 하는 것은 면허일까요, 자격일까요? 많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학교에서 교사로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교사라는 것은 사실 일정한 어떤 커리큘럼, 즉 우리 사범대학이나 혹은 교육대학이나 혹은 또 일반 학과에서의 교직과정을 이수해야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죠. 어떤 임용고사를 통해서 국공립학교로, 혹은 뭐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교사로 채용되어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데 교육활동이라는 것은 과연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만 하느냐. 그래서 일반 학원에서 학원 강사하시는 분들은 꼭 그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활동을 하실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본다면 교사 자격증은 면허 같지만 사실상은 면허라기보다는 그냥 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 즉 공식적인 교육 기관에서, 즉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학교 장면이 아닌 일반 학원이나 혹은 개인 어떤 과외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허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면허는 좀 다르죠. 의사 면허는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즉 의료 활동을 통해서 어떤 영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가 있어야지만 사실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면허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몇 개의 법에서 상담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자격 혹은 면허를 취득해야만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면허로서 좀 엄격한 자격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면허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냥 일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이 법을 제안하신 분들은 이런 입장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그쪽에서는 이제 상담과 관련된 어떤 교과목을 듣는 것을 이 상담사, 즉 심리상담사가 되는 것에 어떤 자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필수 영역이라고 해서 상담의 임상이론, 심리진단 및 평가이론, 상담 실습, 이런 크게 세 영역에서 한 과목씩은, 적어도 한 과목씩은 들어야 된다. 그래도 여기 12개의 선택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법률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각각의 법마다 나름대로의 자격을 어떤 식으로 취득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관계했던 이 심리상담 NCS 개발 과정에서, 또 뭐 추후에 여러 연구 과정에서, 자, 이런 식으로 NCS를 기반으로 자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NCS상 07 사회복지 종교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을 자격으로 만든다면 크게 이제 서비스 분야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 1급, 2급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취득하는 방법도 검정형, 즉 시험을 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과정평가형, 즉 일정 시간을 일정 내용들을 배우면 그러면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사 자격도 이런 두 가지 과정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해 본다면, 교사도 이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이나 혹은 교직과정에서 일정한 교육 어떤 과정을 이수를 하면 그러면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임용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것이 자격을 위해서 보는 시험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교사 자격증도 요 검정형이냐 과정평가형이냐라고 본다면 과정평가형 쪽에 자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심상담단 1급을 취득하려면 심상담 관련해서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취득한 사람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런 이제 자격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1급을 지원할 수 있고 2급은 또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S 상으로 보면 여기 NCS에 가면 1부터 8까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1수준부터 이제 7수준까지 이제 직무 능력의 어떤 발달 수준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할 때 4수준 정도가 4년제 정도 졸업하면 학부를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6수준 정도면 석사 졸업 8수준 정도면 박사 수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일반 기술로 본다면 우리가 그 직업 현장에 취업을 해서 3년 이상 근무했는가 5년 이상 경력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 경력이나 그 숙련도를 가지고서 1부터 8까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때 심상담 그 NCS가 개발될 당시에 12개의 어떤 능력 단위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과목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묶일 수 있고 그것을 2급에 1급의 시험 과목으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과정도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마치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시간과 과목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목과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담의 법제화와 관련돼서 이해를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의 전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상담의 표준화, 즉 상담이 무엇이지, 상담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라는 것들이 잘 정리가 되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법적 근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라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사가 양성되어야 된다. 그러면 좋은 교사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지? 그래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이나 혹은 교직과정에서 그 과정 무슨 과목을 배워야 되지? 교육 실습을 위해서 우리 교환 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교생 실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앞에 상담의 표준화, 상담의 법제화 중요한데 아주 핵심적인 것은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세 번째로 상담의 전문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양성 현황을 말씀드리고 표준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인증제도라는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 대학 알림이의 상담이라는 것을 학과 검색을 한 결과를 나름대로 재구성한 표입니다. 즉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계신 분들은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고서 대학 학과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상담을 하고 싶어. 상담 전공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이렇게 할 때 이제 아마 대학 알림이 쪽이나 또 다른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담 관련 학과가 어디 있지? 이런 걸 많이 검색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럼 대학 알림이 쪽에서 학과 검색 안에서 이렇게 상담을 치면 이런 방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대학교에 상담 관련된 상담자가 들어간 학과가 어디 있지? 전문대학의 대학원에서 어디 있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표를 정리해 보니까 자 대학 즉 학부 과정에 상담자가 들어간 학과는 132개, 전문대학에는 60개, 대학원에는 306개가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다 합치면 498개이죠. 약 500개 정도의 상담자가 들어간 학과가 전문대학, 종합대학,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분야별로도 좀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 분야라는 것은 교육 분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학과명이 상담교육 혹은 교육상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상담심리 혹은 심리상담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거고 사회복지상담 혹은 뭐 가족상담 뭐 초등교육도 초등교육 상담은 이렇게 이제 특히 대학원에서 이제 교대 쪽에서 대학원 개설할 때 그렇게 개설을 했나 봐요. 초등교육 상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 전공자들이
예를 들어 교육학과에서 이제 세부 전공으로 상담 전공도 있죠. 심리학과에서도 대학원에서 상담 전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심리학과 혹은 교육학과이기 때문에 상담자로 학과 검색할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는 학과명 혹은 전공명이 명확하게 이제 상담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서 여기 이외에도 많은 학과에서 실제로 상담자들이 양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상담자 교육이라면서 한다고 할 때에 국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표준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K크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필수 내용 영역으로서 전문적인 오리엔테이션과 윤리적 실습,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 인간의 성장과 발달, 진로 발달, 조력 관계, 집단 장각, 평가, 연구, 프로그램 평가 이런 8개의 영역을 가르쳐야 된다. 요거는 이제 대학원의 이제 상담교육 표준입니다. 미국은 대학원에서만 이제 상담자를 양성하는 식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양성 과정에서 이 8가지 영역을 가르쳐야 돼 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또 학점도 석사는 48, 그냥 쉽게 하면 학점이죠. 혹은 72 쿼터 학점이 필요하고 박사는 4년 이상 96 학점 혹은 144 쿼터 학점 이런 쿼터 시간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상담자를 양성하는 충분한 교육과정을 거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훈련에서 필수적인 이제 실습 또 슈퍼비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석사만 살펴보겠습니다. 최소한 100시간 이상 최소 10주 실습을 해야 되고 또 600시간 안에서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인턴십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긴 아주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여기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수 학생 비율도 나와요. 전체 학생에 대한 전체 교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즉 교수 한 명당 10명 학생만 받아라. 10명 넘으면 그건 너무 학생이 많기 때문에 충실한 교육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미국의 K크랩에서는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슈퍼비전 할 때도 한 명의 교수당 6명이 넘으면 안 돼. 그룹 슈퍼비전도 12명이 넘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한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걸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지금 이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 기초적인 이제 논의의 자료로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담 관련 학과를 이렇게 좀 제안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학과명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적어도 몇 개 과목 혹은 영역을 개설하고 있으면 상담 관련 학과로 볼 수 있겠지 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학점을 대학원에서, 이건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에서 몇 학점 받으면 될까? 보통 일반 대학원은 우리가 24학점 받으면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체로 거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의 기준입니다. 근데 상담은 사실 실습 과정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기 때문에 36학점을 제안을 해봤고 필수 영역으로 15학점, 선택 영역으로 22학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필수 영역은 개인 상담 등 해서 이렇게 5개의 영역 3학점씩 들으면 15학점이 되겠죠. 또 선택 영역은 이렇게 여러 영역을 한번 제안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안을 만들어 봤고 실제 운영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 대학, 저는 이제 전주대학에 있습니다만 저희 대학원에서 이걸 다 개설할 수가 없겠어요. 36학점을. 그래서 뭐 우리 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한 것도 들으면 인정하고 주거나 뭐 우리 전주대학에 그게 없어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K무크나 학점은 이제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보자 이런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미국의 K크랩을 이제 모델 삼아서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도 이런 영역을 좀 필수로 하고 또 학점도 필수로 잡고 실습이나 슈퍼비전, 학생 교수 비율도 뭐 미국처럼 좀 이렇게 엄격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이제 완화를 하더라도 이런 기준을 적어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제대로 상담자를 교육하는 거야 라는 기준들을 가지고 그걸 또 인증하는 거고 뭐 인준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지금 의학이나 혹은 뭐 치의학이나 혹은 또 간호학이 이런 영역에서는 이런 기준을 갖고 인준을 해주기 때문에 그 대학의 학과들이 그 기준을 맞추려고 아주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통과해야 그 학과 졸업한 사람들이 의사 면허, 간호사 면허 이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인증이 안 되면 아무리 전주대학교에 그 간호학과를 나와도 그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교수도 뽑아주고 시설도 늘려주고 또 여러 가지를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고 그걸 좀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 나름대로 그 인준을 하기 위한 기준들, 또 거기에 점수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제안을 해보았었습니다. 자, 향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담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 상담법 아주 필요한데, 학교 상담법이 사실 있으려면 학교 상담이 뭔데? 라고 할 때, 그럼 상담이 뭔데? 이게 또 먼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학교 상담법을 추진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즉, 상담이 뭔데?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 상담만 불쑥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즉, 전문 상담교사와 관련된 법제 얘기할 때, 우리 그 비교수 교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사서나 영양이나 혹은 보건, 이런 쪽은 사실 모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도서관법이라든지 영양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보건법, 이런 것이 있는 가운데서 학교 보건법 혹은 학교 도서관 진흥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 상담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법이 없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 법제화라고 하는 것에서 그 모법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고, 또 상담 분야의 협의체가 필요한 우리 카운슬러 협회, 또 이제 그 여러 상담 기관 중에 단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담 학회도 있고 상담 심리학회도 있고 또 수많은 어떤 상담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는데, 이 각각 자기 목소리만 내면 이런 법이나 이런 것 통과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 단체들, 기관들이 연합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 상담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것들을 단일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서 국회나 혹은 행정부나 또 대국민 홍보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전담 부처가 어디냐? 이걸 교육부가 이런 모법으로서의 상담을 관장해야 되나? 보건복지부인가? 여성 가족부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교육부로도 시도해 보려고 했고, 보건복지부로도 혹은 또 여성가족부로도 더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교육부는 우리는 학교 상담만 관여하지, 우리가 왜 기업 상담이나 군 상담 등 다양한 걸 다 포함한 그런 전체 상담 우리가 어떻게 관장해? 거부하시고, 보건복지부도 좀 그렇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 전담한 부처는 과연 어디에 해야 될까?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로 가야 되나?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좀 정해질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상담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즉 상담 활동, 우리가 개인 상담 잘하고 집단 상담 당연히 잘하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쪽 전문가 플러스 상담 정책은 이래야 돼. 상담 정책을 만들려면 국회에 가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고, 우리 행정부를 어떤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실제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정책 전문가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직 우리 상담원은 그런 분들이 사실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분야는 이런 정책 전문가들이 있고, 실제로 정책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분야나 사회복지가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전문적인 능력만 가지고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정책이나 상담 교육을 이제 연구하고 그걸 수행하는 여러 전문적인 이 상담 정책이나 상담 교육 연구 단체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운슬러 협회에서도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상담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학교 상담 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노력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담이 무엇일까? 표준화, 그다음에 이 상담 법제화와 관련된 것, 또 상담 인력 양성과 관련된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서 활동을 해주신다면 우리 한국 상담 전체가 발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상담의 체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